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반등하는 듯 싶더니 추세 전환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하기 시작했죠. 자, 과연 이 상승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제 많이 주목되는 가운데 지금 현재 가격은 12,245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달해드릴 소식, 바로 비트코인 SV의 창시자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크레이그 라이트가 오늘 비트코인 관련 지적 재산권 소송의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크레이그 라이트 이 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는 영상을 또 찾아왔습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시죠. Good morning, Craig. How you doing, sir? Good luck in there today.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크레이그 라이트 빨간 양발 신고 있죠. 혹시 이제 자신이 산타클로스라고 나중에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는 크레이그 라이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인수의 왕으로 불리는 글로벌 사모펀드 KKR 공동회장 헨리 크레비스가 암호화폐 펀드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전문 투자 회사인 파라파이 캐피탈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58%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해당 데이터는 설문자에게 암호화폐 리스트를 제공했을 때 나온 수치로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이 비율은 37%로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는 미국인들이 있으시면은 가서 이제 비트코인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 그렇다고 이제 지나가는 외국인 잡고 두유노 김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그런 거 하는 사람 있다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은 JP모건의 CEO죠.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페이스북 리브라를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리브라가 KYC, BSA, AML 같은 은행 룰을 준수할 수 있을까? 물론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좋다. 우리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타기업 페이스북 생태계에 참여하는 식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페이스북 관련 기업으로는 한 군데도 없죠. 아직까지는. 자,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리브라 같은 경우는 은행들을 위협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 그리고 또한 나는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귀금속, 기축통화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에 이러한 암호화폐라는 수단이 필요한지는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모건 스탠리 회장 같은 사람 모가지를 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칼다노 창시자죠. 찰스 호스킨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신흥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리브라의 주요 타겟이 신흥시장인데 이 페이스북은 사전에 파악이 완벽하지 않은 국가에서 오로지 결제 수수료가 기존 시스템보다 싸다라는 이점 하나로 성공을 만들어내야 한다. 반대로 페이스북은 해당 국가 혹은 경제를 독점하지만 사용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보상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칼다노는 이미 수년간 신흥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 토지 등록, 투표 시스템, 공급망 등을 보급해왔다. 신흥시장은 관계 기반 시장이다. 페이스북은 그러한 관계를 보유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이면서 우리가 니들보다 낫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커버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의 기반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 것일 뿐 리브라는 독립된 조직이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네트워크 생태계 일원으로서 한 표의 투표권을 가졌을 뿐이다. 어디서 구라를 쳐 임마.
그래도 이제 개인정보들 같은 경우는 이 같이 담합한 사람들끼리 몽땅 나눠 갔겠죠. 이 은근히 굉장히 얍삽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짜오짱펑이 좋지 않은 뉘앙스로 이 리브라에 대한 글을 남겼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낸스 역시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노드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최종적으로 바이낸스가 노드 참여 여부를 결정할지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실제 사용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분명 업계의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CSO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뭘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리브라에 참여하면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솔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국내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로코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블로코 같은 경우는 2014년 12월 설립된 한국의 1세대 블록체인 개발사이고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블록체인인 코인스택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서 대기업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삼성카드, 현대카드, 경기도 등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문서 관리와 인증, 따복 공동체 지원 사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왔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이제 선두로 달리고 있는 블록체인 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일본의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에 관한 소식입니다. 대형 메신저 라인이 27일 자사 사업 전략 발표회 라인 컨퍼런스 2019에서 가상통화 라인페이 비자의 상세 발표를 통해서 제휴업체 오리코가 발행을 맡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 2020 마케팅에서 유일한 결제 스폰서인 비자와 협업을 하기로 밝혔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비자 카드에 이제 토끼가 뛰어다니면서 라인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일본에서 정말 잘 나가는 네이버의 자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심밥은 토끼고기. 자,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 이름은 빗세인이라는 것인데요. 간밤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튀 의혹이 일고 있다라는 그런 짧은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이제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곧 있으면 방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인물들이 비탈릭, 우지한, 저스틴선, 바이낸스의 공동 창립자인 이해, 찰스 호스킨슨, V체인의 파운더인 창립자인 써니 루, 그리고 오미세고의 창립자인 준 하세가와, 네오의 창립자 그리고 로저버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인기를 끌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은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은 의외로 조금 실망스러웠었죠. 그것처럼 과거의 닷컴 버블처럼 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지고 소수만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였죠. 95% 이상의 알트코인들은 변기통 물 내리듯이 싹 휩쓸려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나머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5%의 알트코인들만 살아남아서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장투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 코인이 과연 5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알트 시장이 올 것이다,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하락을 의미하는 그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헤드 앤 숄더, 그 외 다른 암호화폐들도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자, 기사를 보면은 중국 3개의 은행,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조치는 사형 선고다. 특정국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가상통화가 도피 자산으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의 국영통신, 신화사통신은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투자가의 도피 자산으로서 자금을 흡수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국영통신사는 이번 보도를 통해서 가상통화에 대한 모멘텀이 아닌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매체는 가상통화 또는 비트코인 언급 자체를 꺼려왔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 신화사통신은 2019년이 시작된 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등의 무역 마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시되고 있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이른바 도피 자산으로 투자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라고 직접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면 전에 몰랐던 사람들까지 이제 비트코인에 손을 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과연 중국 자금은 이제 중국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으로 향하게 될 것인가? 갈수록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국제 정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G20가 한창인데 거기에 맞춰서 V20도 개막을 했습니다. 자, 이 V20가 무엇이냐? 이 과일 주스 이름이냐? 야채 주스 이름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통 암호화폐를 이야기할 때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데 이 모임 자체는 이 크립토커런시의 또 다른 이름인 Virtual Asset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V20라고 이렇게 정한 것인데요. G20에 속해 있는 그런 국가들의 지도자층과 함께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 및 토론을 하는 이제 그러한 모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목록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고요. 꽤 많죠. 이제 코인베이스, 후오비 등등이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단연 이제 주제로 토론되게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최근에 내놓은 권고안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더욱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국내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인원이 클레이튼 토큰 수합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국내 거래소로는 가장 먼저 클레이튼 메인넷을 지원하고 상장된 토큰들의 토큰 수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카카오의 클레이튼은 메인넷 런칭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서 클레이튼과 협약을 맺은 B앱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들의 토큰은 순차적으로 클레이튼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코인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향후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소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최근 고점 재시험 기대감 하반기 전망 긍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더 많은 하락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던 시장이 전일의 가파른 하락세에서 벗어나 반등하면서 비트코인의 랠리 재개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일단 기술 차트상 비트코인이 가파른 조정 국면은 끝났고 조만간 최근 고점을 재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점 회복에 앞서서 후퇴 위험 또한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정말 좀 지긋지긋하긴 하죠. 자, 그렇지만 계속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을 앞두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단기적 관점에서 가격 후퇴가 끝났고 주말에 최근 고점에 재방문 가능성이 있다. 코인데스크는 시간 차트대에서 상대 강도 지수 RSI가 하락형 추세선을 깨고 올라오면서 앞서 만들어진 약세 발산, 고점의 하향화 패턴을 무효화시켰다. 비트코이니스트 같은 경우는 시간 차트의 경우 상방향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한 가운데 거래량 감소, 현재의 가격 레벨에서 매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반적으로 거래량 감소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13,000달러를 다시 넘을 수도 있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비트코이니스트 같은 경우는 연간 신고점 행진을 재기하기 앞서서 최근 저점 부분이죠. 이제 1,300달러, 500달러 수준을 재방문하거나 10,000달러에서 14,000달러 범위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노보그라츠가 어제 예측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런 부분이죠.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명의 분석가들이 의견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노보그라츠가 이런 상황을 이제 약간 예견을 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대시로 알려진 니콜라스 말틴이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조시 레이즈의 최근 텔레그램 이 메시지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런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고점은 13,800불이었고 보통 이 세력들은 이 많은 거래소들에서 봇을 통해 가지고 시세를 조작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9,500불대까지 결국은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CME 선물시장 갭을 채우러 8,400불대까지도 갈 수도 있다. 물론 이 갭을 채우는 것은 항상 있는 일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다른 트윗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것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걱정 마라. 라고 이야기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오라클로 불리는 다빈치 J15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아마 이 16,000불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봤었던 기사에서 나온 그런 의견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 기류를 탔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RSI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 위에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볼린저 밴드 여기 있으니까 13,000불 후반대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펼쳐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반등을 주고 고점 대비 0.618까지 반등을 주고 내린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해서 신난다 계속 가보자라고 이제 무조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많은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시 레이저와 비슷한 관점으로 이 시장을 보는 그런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불길한 기사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CNBC인데요. CNBC에서 이런 기사를 냈는데 비트코인 사는 방법. 이야, 이거 굉장히 무섭죠. CNBC 같은 경우는 보통 고점에서 사람들에게 뭐 사는 방법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로 봤을 때 CNBC에서 예를 들어 XRP 사는 방법, 비트코인 사는 방법 나온 후에 그 자리가 고점이 돼서 쭉쭉쭉 떨어졌었던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뭐 거의 미신 같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CNBC가 세력들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17년 불장과 지금 현재 상황을 대비한 그런 수치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불장과 지금 상황과의 차이점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레리님께서 이렇게 재밌는 자료를 또 제공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불장이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자, 과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인베이스를 팔로잉하는 숫자가 이제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불장 기간 동안에 위로 한 번에 크게 솟구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장 기간 동안에는 엄청나게 팔로워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좀 뭔가 이상하죠. 그 다음에는 빗피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한창 불장 때는 미친듯이 사람들이 이런 유명한 트레이딩 기관들을 찾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 말인 즉슨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자금 유입은 새로운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 아닐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개미들을 꼬시기 위해서 그들의 자금을 운용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저희들은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만 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점들도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하는 구글 트렌드 검색을 봐도 지금 현재, 자, 일단은 제가 좀 더 보기 쉽게 표를 약간 수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번 불장 때였습니다. 굉장히 높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에 집중되었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겨우 이 정도, 많지 않죠. 높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이 FOMO라고 하죠.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에는 10,000불만 넘으면은 물밀듯이 새로운 자금들이 밀어 닥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아직까지 좀 시큰둥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죠. 자, 과연 20,000불을 넘으면은 어떻게 되게 될 것인가, 20,000불이 넘으면은 저희가 그때 되면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USD 테더 프린팅은 약간 좀 뜸했는데 이 USDC죠. 코인베이스와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발행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얘네들도 테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발행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펌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하여간 이 비트코인 시장은 항상 뭔가 좀 꺼림칙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ETF 승인에도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재밌는 짤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고 계시는 미스터 레프트 테일이라는 사람이 이 짤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비트코인이고 여기 4명 있죠? 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 USDC 등등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세력들 기뻐하는 거 보이십니까? 비트코인 펌핑시키고 정말로 적절한 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이 길어져서 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광고가 나오는 동안 오늘 점심밥과 저녁밥 어떤 것을 드실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